안녕하세요, 도자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최근에 또 읽은 책들을 몇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책은 오랜만에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완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냐면 세오 마이코의 장편 소설 새벽의 모든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이 책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개봉을 일본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했고, 책의 내용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남자와 PMS 생리증후군 때문에 고통받는 여자가 만나서 서로를 돕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PMS 생리증후군은 사람마다 정도가 다르지만 이 사람의 특징은 생리가 시작할 때 엄청나게 짜증을 부린다는 거에서, 짜증을 어느 정도로 부리냐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정도, 회사에서 입지가 흔들릴 정도로 짜증을 내는데 그거를 자기 자신이 조절을 할 수가 없고, PMS 때문에 짜증을 엄청 부리는 걸 어떻게 본인도 막을 수 없는, 그래서 차라리 그냥 혼자 집에서 혼자 스트레스랑 화를 자기 자신한테만 푸는 게 나을 정도의 그런 심각한 증상을 앓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남자와 PMS 때문에 고통받는 여자는 그 자신의 질병 때문에 잘 다니고 있던 회사, 그리고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결국 그만두게 돼요. 그리고 작은 금속 업체로 입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 남자는 공황장애 때문에 2년 동안 지금 고통을 받아서 전철도 못하고 뭐 영화관에도 가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황장애를 앓기 전에는 그냥 다른 사람이랑 마찬가지로 잘 갈 수 있었고, 사회생활도 잘했고, 친구들이랑 만나서도 잘 이야기하고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공황 발작이 한번 시작되면서 그거를 다 잃어서 그런 뭐 전철도 타지 못하고 영화관도 가지 못하고 그냥 일을 간신히 하고 일 끝나면 집에 와서 그냥 누워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평소에는 그냥 괜찮게 잘 사는데 한 달에 한 번 그 PMS 때문에 짜증을 엄청 터뜨리니까 그것 때문에 전에 다니던 새로 입사하던 회사를 관두고 이렇게 작은 금속 기업에서 둘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소설의 첫 장면은 여자가 PMS 그날이 딱 와서 이 공황장애인 남자한테 엄청나게 분노를 터뜨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남자도 며칠 있다가 공황 발작이 회사에서 와서 그 여자가 자기가 PMS 때문에 먹던 약이 우연히 그 남자가 공황장애 발작이 올 때마다 먹던 약이랑 같은 약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남자가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그거를 주워가지고 줌을 통해서 이 남자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 처음에는 서로 꺼리게 돼요. 왜냐하면 여자도 PMS 때문에 이 공황장애인 남자한테 엄청나게 많은 분노를 터뜨렸고, 또 남자는 공황장애 때문에 그냥 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관계 자체가 어려워서 둘이 꺼렸는데, 결국에 이렇게 서로의 그 병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서로의 병에 대해서 알게 된 이후에도 약간 삐걱거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공황장애가 PMS랑 비교할 거냐고 막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여자는 그러면은 병에도 계급이 있군요 막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렇게 삐그덕 대던 사람들이 결국에 서로가 각자의 병 때문에 못하는 것들, 힘든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남자는 여자가 PMS 올 것 같으면은 그거를 알아채고 빨리 회사에서 밖으로 나가게 해가지고 회사 안에 있는 다른 직원들한테 분노를 터뜨리지 않게 도움을 주고, 또 여자는 그 남자가 공황장애 때문에 심지어 미용실도 가지 못하니까 집에서 이상한 솜씨지만 그래도 머리도 잘라주고 그렇게 하나씩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도와가는 그런 과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뭔가 공황장애랑 PMS라는 현실적이면서도 누구나 이렇게 고통받고 공감 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동시에 약간 어떻게 가면 어둡게 흘러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 책은 약간 좀 그래도 희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개봉되었다고 하는데 꼭 한국에서도 새벽의 모든이 개봉이 되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가지고도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 회사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질병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자기의 어떻게 보면 약점을 회사 동료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그런데, 어쨌든 서로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게 작은 도움의 손길이라면은 그런 도움의 손길을 한 번쯤 내밀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읽은 책은 이것도 일본 작가의 책인데요. 이거는 약간 이 새벽의 모던이 좀 희망찬, 그래도 질병에 대해서 서로 도와가는 두 사람의 희망찬 내용을 담았다면은 이거는 편의점 인간이라는 무라타 사야카라는 일본 작가의 책입니다. 이거는 약간 좀 희망과는 반대 방향을 달리는 그런 책인데요. 예전에 제가 작년에 아쿠타가와 상을 수상한 헌치백 재밌게 읽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편의점 인간도 아쿠타가와 상을 탄 책입니다. 그래서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제가 작년에 잠깐 일본어 독해 공부를 할 때 이 편의점 인간 원서를 사가지고 조금 앞부분을 읽었어요. 앞부분에 편의점의 전경을 묘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다가 덮었는데 역시 좀 이 책을 읽고 싶어서 이북으로 전자책으로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18살인가에 처음으로 편의점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돼서 그 이후에도 쭉 계속 18년 동안 거의 30대 지금 후반이 되는 나이에도 계속해서 편의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한 여성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여성이 좀 특이한 게 흔히 말하는 그 공감 능력이 아예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정은 자기가 좀 불편하다 이런 걸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공감 능력이 없어서 약간 좀 섬뜩하다고 느끼는 행동들을 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다닐 때 남학생이 싸우는 걸 보고 친구들이 막 당황해서 빨리 말려야 된다, 선생님을 데려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공 여성은 초등학생 때 두 남학생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은 삽을 들어서 싸우고 있는 남학생의 머리를 쳐는 거라고 자기가 생각을 해서 바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식의 공감 능력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게 맞는 그런 이상한,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본인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자기가 이렇게 행동할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울고 병원에 가자 이런 걸 보니까 자기도 어딘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택한 방법은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거를 관찰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나이대에 맞는 옷차림이나 어떤 거를 쇼핑하고 이런 걸 관찰해서 그거를 따라하는데, 완전히 똑같이 따라하면은 본인도 알아차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사람의 말투를 섞어가지고 따라하고 두 사람의 옷차림을 섞어서 따라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비정상이라는 게 겉으로는 보이지 않을 그런 거를 자기는 따라하고 배워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런 어긋남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편의점에서 8년 정도 상당히 오랜 기간 일을 했는데, 편의점 안에서는 자기가 비로소 한 사람의 사회적으로 가동을 하는 범주의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나 그럴 때 자기가 이상하게 행동을 하면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사회적으로 올바른 행동인지 누구도 그렇게 루틴대로 매뉴얼대로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편의점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배울 때는 정해진 매뉴얼이 있잖아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렇게 정해진 게 있으니까 그거를 배우면서 드디어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편의점 직원이 되면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18년 동안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회사에 다니지 않고 편의점에서만 일을 하는 걸 보면 사회적으로는 뭔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런 언제 결혼을 할 거냐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하면은 파트타이머로 일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결혼을 해서 파트타이머로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아니면은 빨리 남편을 찾아서 결혼을 해서 임신해가지고 가정을 꾸리면 된다, 여자는 남자보다 더 편하게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보통의 감정을 가지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이거를 상처를 받는데, 이 사람은 공감 능력이 아예 없어서 그냥 사람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거를 관찰을 하고, 그러다가 그 여성이 일하는 편의점에 어떤 남자가 들어와요. 그 남자도 약간 사회 부적응자로 비슷한 나이대에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하고 월세도 내지 못하고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한 이유도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손님들의 그런 주소를 캐가지고 뒤따라가고 그런 거의 범죄 같은 행동을 해서 잘리는데, 주인공 여성이 이 남자가 잘리고 나서 우연히 만났는데, 자기도 이런 무슨 공감 능력이 없지만 사회적으로
자기를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의 말들과 행동 때문에 그냥 넌더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래서 이 남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그 남자는 사회 부적응자고 여자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나이대가 되었는데 결혼도 못하고 편의점 알바나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 여자가 집에 남자를 데리고 왔다는 이유만으로도 가족이랑 친구들의 태도가 엄청나게 변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좀 관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쭉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이거는 참 섬뜩한 소설입니다. 네, 정말 섬뜩한 소설이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어느 정도로 섬뜩하냐면 맨 뒤에 보면은 작가가 편의점에게 쓴 러브레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러브레터가 편의점에서는 이런 상품을 팔고 이런 재밌는 거를 보여주니까 좋아요가 아니라 약간 굉장히 섬뜩한 내용인데, 근데 소설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읽은 책은 또 무라타 사야카의 책인데요. 신앙이라고, 이거는 최근에 한국어로 번역된 책입니다. 이 책에는 무라타 사야카의 단편 소설 그리고 에세이까지 몇 개가 실려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역시 표제작인 신앙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 사이비 종교 만들어 보지 않을래? 하는 고등학교인가 동창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가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뭔가 그 사이비 종교는 일본 영화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이런 데 소재로 종종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일본만의 일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이비 종교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이비 종교가 여러 나라에 있는 거는 결국에 뭔가 믿을 대상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이비 종교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가볍게 말할 문제가 아닌 게 한 사람 또는 어떤 가족, 여러 가족의 삶이 여기에 막 걸려서 파괴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이 신앙에서는 그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서 뭔가 종교적인 이벤트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역시 무라타 사야카의 전작 편의점 인간처럼 좀 섬뜩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런데 역시 저는 제가 읽었을 때는 편의점 인간의 그 섬뜩함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무라타 사야카의 별명이 크레이지 사야카라고 붙었거든요. 그게 편의점 인간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런 인간의 섬뜩한 측면, 좀 기이하고 어긋난 측면을 잘 포착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겠죠. 그래서 그 에세이에 보면은 무라타 사야카가 그 별명을 받고 나서 뭔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어딘가 이상해가지고 그 사회적인 규범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행동하고 말하는 거를 따라하고 그렇게 해서 살았다,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별명을 받고 내 자신의 온전한 모습이 그대로 받아지는 것 같아서 기뻤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TV나 아니면 다른 매체에서도 그 별명으로 자신을 불렀을 때 그거를 용인을 하고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런데 몇몇 독자들한테 진솔한 편지를 받았는데 그게 그 별명으로 작가님이 불리는 거는 작가님의 모습을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서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의 가혹한 측면을 드러내는 것 같다. 작가님을 비웃는 모습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다. 이런 진솔한 편지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무라타 사야카가 깨닫게 되죠. 자기가 정말 큰 죄를 저질렀구나. 왜냐하면은 이거는 너무 내용이 좋아서 밑줄을 쳤는데요. 기분 좋은이라는 죄에 나오는 에세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별명으로 불려줬을 때 나란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캐릭터가 되었다. 병에 넣어져 알기 쉬운 라벨이 붙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비웃음을 사고 캐릭터화되고 라벨링을 당하는 일, 그리고 이상한 사람을 이상한 그대로 사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일, 그 두 가지는 여러모로 굉장히 상반되는 일인데 나는 한심하게도 한때 그것을 구분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반성을 해요. 그래서 그 TV 방송의 미팅에서 작가님 오늘 좀 평범해 보이는데 크레이지한 느낌으로 촬영할 때 해주실 수 있냐고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때 깨닫게 되죠. 역시 인건 안전한 장소에서 별종을 캐릭터화한 다음 안심하려는 형태의 수용을 가장한 라벨링이자 배제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그것을 다양성과 착각해 퍼뜨렸다는 사실도,
이렇게 그게 자신의 죄라고 그 별명을 용인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말하도록 놔둔 게 자신의 죄라고 작가가 말을 해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좀 많이 와닿았던 게, 그렇게 라벨링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 한 사람을 납작하게 보고 그렇게 다양성을 납작하게 평면화시켜서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그런 식으로 가볍게 말할 수 있는 대상으로 치부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납작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다양성이 있고, 그런데 그 다양성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런 납작하게 라벨링한 채로 놔두게 자기가 용인을 했다는 게 본인의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죄를 평생 자기가 짊어져야 된다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모쪼록 내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극심한 불쾌함이 구역질이 치밀 정도로 이 세계가 다양성으로 넘쳐나기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문장이 저는 특히나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크레이지 사역가, 이 별명은 정말 대상을 쉽게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라벨링을 해서 하면 안 되죠, 사실.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결국에 문학에서 아무리 이런 섬뜩한 작품을 읽는다고 해도 그거는 문학이고, 문학 속에서 이런 섬뜩한 내용이 물론 내 삶에 영향을 주긴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의 삶, 나의 존재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내 삶을, 내 직업을 뺏고 내 건강을 해치고 이런 거를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현실 속에 살아있는 인간인데, 그래서 그런 문학과 현실에 어느 쪽이 더 섬뜩한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라타 사야카 책 정말 재밌게 읽었고요. 그래서 덕분에 주기적으로 차오르는 문학에 대한 사랑이 다시 차올라서 또 다른 작가의 소설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 3권을 또 소개해드렸습니다. 역시 소설은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